자, 29단원 연습 문제 8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29-8번 문제는 요거 아마 5개짜리는 좀 생소할 수 있어도 4개짜리 문제는 중등과정 문제 풀 때에서도 꽤 많이 봤을 거예요. 뭐 포함과 배제 원리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 순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리에 못 가는 거지. 중등과정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상황을 줄 때가 있어요. 뭐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서로 다른,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을 하기로 했다. 근데 자기 시험지를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시험지를 나눠서 채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뭐 4명의 아이가 서로 모자를 바꿔 썼는데 자기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느냐. 식으로 자기 거를 자기가 못 가져가는 상황, 그럴 때 만들어지는 거를 뭐 포함과 배제 원리 아니면 뭐 완전 순열 이렇게 불러서 이제 숫자들을 세 왔었는데, 얘를 세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이제 수영도인 거죠. 수영도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값이 나오는지 이제 살펴보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A1, A2, A3, A4, A5 이렇게 두고요. 각각을 그냥 1, 2, 3, 4라고 쓸게요. 뭐 A1, 2, 3 다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얘가 이제 1이 안 되는 거니까 될 수 있는 건 이제 뭐 2부터 있겠죠. 아니면 뭐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을 건데, 일단 2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제가 가질 수 있는 건 뭐 1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이거나 4거나 뭐 5거나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가능할 거고, 그러면 이제 3이 될 수 있는 건 뭐 1하고 2하고 썼으니까 3 빼고 얘는 4랑 5가 되겠네요. 그럼 남는 게 3하고 5니까 여긴 무조건 5고 여긴 무조건 3이어야겠네. 요때 남는 게 3하고 4니까요. 얘는 무조건 3이고 얘가 무조건 4여야 되죠. 그 다음에 A2가 3을 가져갔다고 하면 이제 남는 게 1하고 4하고 5죠. 1하고 4하고 5고 A3이 못 가져갈 건 없네요.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 거고, 이때는 3, 4가 남았으니까 얘가 무조건 3, 4가 아니라 5, 4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하고 5가 남았죠. 그럼 여기는 무조건 5고 여기는 1이어야 되네. 그 다음에 이때는 1하고 4가 남았으니까 얘는 무조건 1이어야 되고 얘는 무조건 4여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가 나오면 가능한 게 1하고 3하고 5가 남았으니까 이때 갈 수 있는 건 1하고 5겠네요. 자, 1이면 지금 남는 게 3하고 5니까요.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어야겠네. 그 다음에 5면은 남는 게 1하고 3이니까 이때는 상관없죠. 여기 1일 수 있고 3일 수 있고 각각의 3이거나 1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인 경우에 남는 게 1하고 3하고 4 이렇게 남는 거네. 그럼 여기는 3이 안 될 거니까 1하고 4가 가능할 거고, 1이면 남는 게 3, 4인가요? 그럼 여기가 무조건 3이고 여기가 4여야 될 거고, 저때 남는 건 1, 3이니까 그럼 여기도 1이어도 되고 3이어도 되고, 여기 해당되는 게 3이고 여기 해당되는 게 1인 거죠.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요 경우가 11가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도 이제 수영도를 그려보면 마찬가지로 11가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로 11가지. 그러니까 이게 수영도를 그리는 건 결국은 이제 그 대칭되는 관계를 찾기 전까지는 그냥 다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찾는 게 이렇게 쉽진 않은 단계여서 결국은 이제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고, 그 노동의 결과, 11 곱하기 4 해서 이제 44가지 이렇게 나오는 게 일단은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풀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영도를 이용해서 각각의 경우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대칭되는 상황이 있다라면 그거에 따라가면 될 건데, 근데 뭐 얘는 각각의 어떤 경우라도 다 비슷한 형태꼴로 나올 거라서 크게 아마 의미 있는 형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수영도 이용해서 다 찾아보면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5개짜리를 잘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봤던 문항들도 대부분 다 4가지일 거야. 4가지 4가지 정도는 이제 수영도로 그려주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얼마 나오더라? 9가지? 뭐그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서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들 잘 풀어낼 수 있고, 문항도 보통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뭐 정석이니까 약간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근데 수영도 말고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이제 존재하죠. 이거를 어떤 훌륭하신 분이 이미 공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공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자, 공식이 뭐냐면, 자, mpeg에다가요, 자, 이렇게 곱해주고 나면 그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n이 3이라고 해봅시다. n이 3이라고 하면 3팩에다가 2팩분의 1 빼기 3팩분의 1 하면 3 빼기 1에서 2가지 나오겠죠. n이 4라고 하면 4팩에다가 2팩분의 1 빼기 3팩분의 1 더하기 4팩분의 1이니까 4, 3, 12 마이너스 4 플러스 1 하면은 9 이렇게 나오죠. n이 5라고 하면 5팩에다가 2팩분의 1 빼기 3팩분의 1 더하기 4팩분의 1 빼기 5팩분의 1을 하면 얘가 그럼 5, 4, 3 60 5, 4, 20 5개 하고 하나 빼주면 얘가 44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했던 값들이랑 비교해 보면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점점 글씨가 올라갈까? 좀 내려와봐. 마음이 삐뜨니까 글씨도 계속 삐뚤어지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공식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거고, 수영도 그리는 거 생각해보면 n이 4 정도까지는 수영도 그릴 수 있거든요. 5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하나 그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길어지잖아. 그래서 수용도를 이용해야 되는 것보다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뭐 5든 6이든 뭐 어느 정도 숫자가 크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구해줄 수 있죠. 공식이 근데 기억하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n팩 해주고 나서 2팩분의 1, 3팩분의 1, 4팩분의 1, 5팩분의 1에서 n팩분의 1까지 부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더하면 되는 거니까 뭐 외우기에도 그렇게 나쁜 공식은 아니고, 그래서 문제에서도 4까지는 그냥 기억하시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4에서 9 나오는 거는 매번 나오는 답이니까 기억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5 물어본다면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공식 이용해서, 결국 수용도 해달라는 거긴 하지만 수용도 자체가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잘못하다가 빠뜨리기거나 저 추가하게 되면 오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n은 4일 때 9값 정도는 암기해 주시고요. 굳이 외우려고 외운다기보단 그냥 외워졌으면 좋겠어요. 매번 나오는 게 이 숫자니까 암기가 될 정도로 여러분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n이 5일 때 정도는 공식을 이용해서 가는 것도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A, B, C, D 이 5개를 이제 나열을 할 건데, 5개의 칸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5가지 칸이 있을 때 B가 올 수 없는 자리가요, 첫째 자리에 올 수 없대요. B가 못 오고, 셋째 자리에도 못 오고, 5째 자리에도 못 온대요. 그 다음에 A는 세 번째 자리에는 못 오고요, C도 다섯 번째 자리에 못 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원래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있는 걸 먼저 배열을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걸 이제 마지막에 배열했을 때 계산이 좀 편해지죠. 그래서 여기도 제일 제약 조건이 많은 B를 먼저 나열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B가 갈 수 있는 건 2가지만 남아 있는 거죠. B가 배치될 수 있는 건 2번째 칸과 4번째 칸 2가지만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A를 나열할 건데 A가 갈 수 없는 거는 세 번째 칸하고, 그 다음 B가 이미 자리를 차지한 곳엔 A가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A가 갈 수 있는 걸 우리 각각 뭐 이제 여기를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이제 A가 1번으로 갔다고 합시다. A가 1번으로 갔으면 C가 갈 수 있는 건요, 얘는 A가 간 거랑 B가 간 거랑, 그러니까 B를 뭐 그냥 2번으로 갔다고 칠게요. 뭐 2가지인 거니까 그냥 B는 그냥 2번에 있다고 합시다. 또 2번 가, 이렇게 그냥 정할게요. 그러고 나서 가지수를 세면 되니까. 그럼 이제 A가 1번으로 B가 2번으로 가면 C가 갈 수 있는 건 3번하고 4번 이렇게 2가지가 되겠죠. 아니면 A가 2번으로 갔다, 2번 이미 갔죠? A가 3번으로 못 가잖아. 4번으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2번하고 4번이 차 있는 거고, 2번하고 4번이 차 있고, C가 못 가는 게 5번인 거니까 C가 갈 수 있는 건 1번하고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A가 2번으로 갔고 3번으로 못 가니까 5번으로 가본다고 합시다. 자, 5번으로 가주면 이미 2번은 찾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찾고 C가 갈 수 있는 거 그럼 1번, 3번, 4번이겠네. 자, 그래서 B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A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어디로 갔냐에 따라서 C가 갈 수 있는 곳들이 나열이 돼서 전체 이 경우의 가지수가 지금 여기 7가지가 나온 거죠. 일곱 가지가 나온 거니까 그러면 이제 A와 B와 C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아까 B 나열하는 2가지에다가 그때 만들어지는 7가지 방법에서 14가지가 있겠죠. 14가지. 그럼 이제 남는 자리에다가 뭐만 넣어주면 돼요? D랑 E를 넣어주면 되는 거라서 이 14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똘똘이들 배열해주면 되겠죠? 2가지 방법이 있겠죠. 요 2가지 방법의 의미는 D와 E를 나열하는 거죠. 자, 그때 나오는 게 28개가 될 거니까 A, B, C, D, E를 조건에 맞춰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28가지가 되겠네요. 요거 봐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경우의 수 문제는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랑 막 곱하면 뭐가 뚝딱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각각의 경우마다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풀게 되는 쉬운 문제들은 그냥 막 곱하면 되는데 뭐 정석에 나와 있든 아니면 조금 까다로운 문제집에서 등장하는 상황이든 그런 경우에서는 내가 뭐 얘를 배치했을 때 바뀌는 각각의 경우들을 내가 세줘서 그 다음 계산을 해주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뭘 곱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문항들이 다 무엇과 무엇의 곱으로 해결되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 한번 챙겨주고 넘어가 주실 필요가 있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그 토너먼트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나온 특별한 조건은 요거죠. 같은 학교에서 나온 선수끼리는 결승전 이외에는 시합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거. 즉 같은 학교 학생이면 이렇게 둘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X조로 가야 되는 거고 하나는 Y조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승전을 제외하고는 같은 학교끼리 대회에서 대결을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되는 시합의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지금 4개의 학교가 있으니까요. 각각의 학교 아이들이 X조, Y조 이렇게 구분되는 방법은 A 학교에서 이제 2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똘똘이랑 안 똘똘이랑 X랑 Y랑 갈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B 학교도 2가지, C 학교도 2가지, D 학교도 2가지에서 요 16가지가 나오겠죠. 요 방법이 같은 학교의 학생들을 X조 1명, Y조 1명으로 나누는 과정이요. 나누고 나서 그럼 그러고 나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각각의 조마다 이제 학교별로 쭉 모였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저 토너먼트에 배치를 하면 되는 거고, 저 배치를 한다는 건 결국 분할 분배를 해달라는 거니까
4C2 하고요. 그 다음에 2C2 하고 2팩분의 1 하면 요게 4 곱하기 아니다 6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 세 가지 나오겠죠. 요 방법이 지금 뭐 X조든 Y조든 X조라고 합시다. X조에 토너먼트 가지수 이렇게 나타내보죠.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은 얘는 Y조의 토너먼트 가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뭐냐면, 지금 8명의 아이가 있는데 얘네들을 학교별로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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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를 나눠준 거예요. 그 나누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지수가 16가지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A, B, C, D 학교의 아이들이 X조에 이제 한 명씩 모여 있을 거고, 혹은 Y조에 한 명씩 모여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을 가지고 토너먼트를 짜보는 거예요. 토너먼트를 짜보는 가지수가 X조 짜는 게 3가지, Y조 짜는 게 3가지. 그럼 얘네들은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이걸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전체 가지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16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이거 144네요. 그래서 전체 시합의 방법의 수는 14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된다면 문제 푸는 거는 뭐 토너먼트 이용하는 거, 애들 배분하는 거 이렇게 따로 2가지 방법만 이렇게 해주고 나서 걔네들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11번 문제 볼게요. 이게 기본에 있을 때는 뭐 PQ 이런 거 이제 없이 갔는데, 이거 어떻게 했던 거냐면, 여기 이 4개의 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 보는 거예요. 4개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뭐 이렇게 2번째 칸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이 4개의 길 중에서 또 뭘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해 갖고 여기서는 뭐 4번째 선택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쭉 선택해 주면 내가 이거에 맞춰서 요 길을 지나게끔 가는 경로가 설정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뭐 여기 선택했다고 하면 여기로 쭈르륵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선택했다고 하면 일로 올라갔다가, 뭐 여기 선택했다고 하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뭐 요렇게 내가 저 길 중에 어딘가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나머지 경로가 결정되는 문제가 아마 기본 정석 문제에서도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번 문제인 거죠. 1번 문제가 거기도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풀었을 때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다 그러면 그냥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끝나면 돼요. 그럼 아마 1024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게 아마 1번의 정답일 건데, 이번에는 그거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가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제 P랑 Q라는 조건이 저기 나오게 됨으로써 그렇게 셌을 때 제한들이 생겨요. 그래서 뭐 어떤 지점을 꼭 통과해야 되고 어떤 지점은 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면 점을 잡고 그 점 경로를 뭐 지나가서 다시 또 판단을 하고 이런 것도 좀 어려우니까, 우리 그 격자점, 그러니까 원래 최단거리 문제 할 때 하나 이렇게 세 갖고 했던 것처럼 얘도 세서 가는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는 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그 모서리를 지나는 포인트가 아니라 그 걔네들과 걔 연결해주는 요 선들 있잖아요. 요 선들을 지나는 게 포인트였기 때문에 개수도 이 선에다가 세줄 거예요. 이 선에다가. 자, 그럼 이제 A에서 출발을 해서요. 내가 이 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마찬가지로 이 선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가 되겠죠. 자, 근데 그 다음 줄로 가는 건, 내가 요 선으로 가는 포인트는 뭐 요 왼쪽 A랑 요 뭐 사이에 있는 어떤 길을 와도 좋으니까 여기 4가지가 될 거고, 4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로 가기로 했잖아.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요렇게 갈 수 있으니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포인트를 갈 때에는요, 저 네 가지로 각각 갔던 아이들이 일로 모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16가지가 되고 16가지, 16가지, 16가지가 되겠지. 자, 그 다음 포인트로 가는 건 저 16가지 방법을 거쳐서 일로 다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64가지, 64가지, 64, 64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또 여기 오게 되면 4배를 해주면 256, 256, 256, 256이 되겠죠.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 오는 전체 경로를 해보면 얘는 256에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거니까 1024가 되겠죠. 요렇게 세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저 점들에 지나는 포인트가 아니라 변을 세주는 거예요. 변에다가 세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저 그림을 자, 이렇게 해줄 건데, 어차피 저기 못 지나는 거니까 이거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다음에 여기 못 지나는 거니까 여기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세줄 거예요. 그러면 일로 가는 건 한 가지죠.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건 세 가지밖에 없겠네. 일로 갈 수 있다는 건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는 거 말고 없으니까, 그럼 세 가지가 될 거고, 요쪽도 세 가지, 요쪽으로 갈 수 있는 건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요쪽으로 올 수 있는 건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에다 저 밑에서 오늘 한 가지에서 10가지가 될 거고, 여기도 10가지, 여기도 10가지, 여기도 10가지가 되죠. 다음 저 10가지들이 모여서 여기는 40가지가 될 거고, 여기도 10가지들이 모여서 40가지, 40가지가 되겠죠. 여기는 40가지들끼리 모여서 12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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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가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120가지가 지금 4가지가 남아있는 거니까 480가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세느냐 정도만 차이가 있는 거지, 다만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바로 이웃하는 아이들 숫자만 세는 거니까 조금 더 편했고요. 얘는 옆에 있는 줄에서 올 수 있는 모든 가지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긴 한데, 하나하나 점 찍어 갖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찾는 거보단 이 방식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니까 요것도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2번 문제는 정육엔각형의 꼭지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육엔각형이니까 일단 원을 좀 그려보고 출발을 합시다. 자, 요렇게 점을 찍어주면 일단 요게 이제 육각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점을 더 찍으면 그때마다 이제 뭐 12각형, 18각형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 뭐 육각형 가지고 일단 한번 힌트를 좀 잡아보면, 첫 번째로 원하는 건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자, 그러면 이제 1번 상황은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은 사실은 이거 하나인 거죠. 그죠?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거 한 개. 자,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죠. 그러니까 각각의 꼭지점마다 만들 수 있는 건 한 개씩 밖에 없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이 한 개. 자, 근데 여기 있는 꼭지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개인데 이거 중복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꼭지점 입장에서도 한 개 만들 수 있는데 중복인 거네.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중복, 얘도 지금 중복인 거죠. 그러면 꼭지점마다 한 개씩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정삼각형은 꼭지점 3개로 만든 거니까 똑같이 중복되는 꼭지점들이 삼각형 하나마다 2개씩 지금 설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꼭지점마다 하나는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씩은 계속 지우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3개마다 한 개씩 만드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를 계속 하고 있는 거냐면, 일단 꼭지점마다 한 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6행계가 일단 나와요. 6행계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중복이 되는 것들을 제외를 해줘 봤더니 지금 어떤 이 점 3개를 공유하는 삼각형이 이제 하나씩 있기 때문에 여기서 3분의 2개만큼 날라가야 되는 거죠. 중복되니까. 그래서 전체 2행계가 나온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직각삼각형은 결국 원에서 어떤 아이가 지름이 됐을 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각이 될 거고요. 뭐 이쪽으로 연결해도 마찬가지로 직각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지름 하나에 지름 한 개마다 지금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6행계로 늘렸어. 6행계로. 그러면 지름 하나마다 왼쪽에 존재하는 건 3n-1개일 거고요. 오른쪽에 존재하는 것도 3n-1개겠죠. 자, 근데 이게 6행계가 되면 지름의 개수가 몇 개가 돼요? 지름의 개수가 3행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지름마다 지금 6n-2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3n을 곱해주면 이게 직각삼각형의 개수가 되겠네요. 어차피 이제 2를 밖으로 뽑아내서 6n에다가 3n 빼기 1 이렇게 묶어도 일단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인데, 얘도 가운데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쪽 점을 선택을 해주면 삼각형이 요렇게 만들어져서 이등변이 하나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요쪽 점을 선택해주면 요렇게 해서 이등변이 나올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름을 한 개를 체크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왼쪽에 있는 점 중에 뭐 하나만 선택하면 대응되는 그 아이가 같이 선택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3n-1개를 선택할 수 있겠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름이 몇 개인 거야? 3n개인 거죠. 그래서 전체 삼각형을 일단은 3n에다가 3n-1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저 초록색 삼각형 말이야, 제가 정삼각형인 거지. 그럼 저 정삼각형은 내가 지름을 요렇게 깔았을 때도 만들어질 거 아니야. 지름을 요렇게 깔았을 때도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정삼각형은 계속 중복돼서 나타날 건데, 그 중복되는 게 정삼각형의 개수의 2번만큼 나올 거 아니야. 원래 정삼각형이 우리 만들어지는 개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중복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걔네들을 빼줘야겠죠. 2번을. 우리 이거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건 앞에서 이행계라는 걸 체크했으니까. 자, 그럼 얘는 9n제곱 마이너스 3n에다가 4n을 더 뺐으니까, 아, 이상한 거 하고 있었네. 우리 이 지름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여기를 지름으로 생각해주면 밑에서 만들어진 삼각형은 처리를 못 해주는구나. 얘를 꼭지점으로 생각해야겠다. 그러니까 꼭지점 한 개를 정해놓고 나면 걔를 대칭축으로 해서 왼쪽 이렇게 새길 건데, 지금 뭘 계속 놓치고 있었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또 안 세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가능하니까 꼭지점마다 생각해서 이제 나타내 주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럼 꼭지점마다 3n-1개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럼 꼭지점은 전체 6n개가 있으니까 여기도 지워야겠네. 여기도 그러면 6n 이렇게 되겠네. 6, 3, 18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n 이렇게 될 거니까 묶어볼까요? 묶으면 2n으로 묶을 수 있나? 그러면 9n 마이너스 5개?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요.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이렇게 뭐 하나씩 구하라고 했으면 그냥 딱 문제 풀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얘는 뭐 이번에 정삼각형 구해봐라, 직각삼각형 구해봐라,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구해봐라 하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씩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뭐 충분히 할 만한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딴 것보다 그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한 점을 찍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도 어떤 한 점을 가지고 대칭축을 세운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점을 하나씩만 포인트를 잡아주면 알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 대신 이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축을 만들어 놓고 지름 생각하고 있으면 밑에서 만들어지는 걸 생각 못 하니까, 이제 그 꼭지점과 그 다음 꼭지점으로부터의 축,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서 모양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실수 안 하고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13번 문제는 흰 공 3개랑 검은 공 6개를 원형으로 나열할 건데,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는 이제 원순열이라는 건데, 뭐 순열과 조합 파트는 아니고 이거는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뭐 원순열 뭐 대단한 무슨 성질 뭐 아니면 무슨 공식 이런 걸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이 원순열 상황을 이용해서 개수를 좀 세봐 달라는 거고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준을 중심으로
좌와 우의 상황이 어떤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한번 개수를 세가면서 한번 가봅시다. 일단 검은 공 6개, 흰 공 3개니까요. 흰 공을 나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6개 배치하는 것보단.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했던 6개가 놓여있는 상황을 먼저 볼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는 흰 공 대신에 이렇게 빨간 공 이렇게 둘게요. 자, 얘네들이 이웃하는 거야. 셋이 모두 이웃해. 그러면 얘가 여기에 들어갔거나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더라도 어느 공간에 들어가더라도 내 왼쪽으로는 그냥 검은 공들이 쭈루루룩, 내 오른쪽으로도 검은 공들이 쭈루루룩 놓여있는 상황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든, 내가 여기에 들어가든 여기에 들어가든 여기에 들어가든 주어진 상황이 모두 동일한 거기 때문에 얘는 한 가지로 보는 거야. 자, 이번에는요, 흰 공 2개가 이웃하고요, 하나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여기다가 2개짜리를 그냥 이렇게 쭉 배치했다고 합시다. 그럼 요 1개짜리가 이제 어디로 갈 건데, 요 1개짜리가 1로 갔어요. 1로 갔어요. 그럼 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왼쪽 바로 옆에 하나가 붙어 있는 거지. 얘가 이쪽으로 가 있으면 왼쪽 2번째 칸에 배치하는 거고요. 1로 가면 왼쪽에 3번째 칸 혹은 뭐 오른쪽으로도 3번째 칸에 그냥 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오른쪽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 2번째 칸에 위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공을 넣은 상황하고 여기에 공을 넣은 상황, 이쪽에 공을 넣은 상황, 이쪽에 공을 넣은 상황, 이쪽에 넣은 상황이 모두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2개, 빨간 공 2개, 하얀 공 2개가 놓여있는 저 I를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의 모양이 동일한 상황이 없는 거죠. 쟤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첫 번째에 있느냐, 오른쪽 첫 번째에 있느냐, 왼쪽 2번째에 있느냐, 오른쪽 2번째에 있느냐, 아니면 마주보고 있느냐, 이 상황들은 서로 겹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좌우의 모양이 달라지면 걔네들은 다른 경우로 볼 거고, 좌우가 똑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어디에 위치하든 상관없이 하나로 볼 거라는 거. 이게 일단 원순열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문제의 가지수를 셀 수 있는 좀 쉬운 방식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3개가 다 따로따로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다고 하면 이렇게 원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놈을 일로 갖고 올게요. 여기 이렇게 딱 놓였어요. 자, 한 놈이 놓인 상태에서 얘네들을 배치를 할 건데, 자, 요렇게 배치하게 되면 얘는 내 왼쪽, 오른쪽 첫 번째 칸에 지금 아이들이 이웃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하나로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2번째 칸 요렇게 배치하게 되면 얘도 내 왼쪽에 2칸, 오른쪽에 1칸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로 또 배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엔 내가 이쪽에 1칸, 이쪽에 2칸 놓을 수도 있겠네. 자, 이렇게 됐을 때에도 그다음에 내가 이쪽에 넣을 수도 있겠죠. 이쪽에 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가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이제 4가지가 되겠죠.
아까 요거는 5가지였고요. 그러면 전체 가지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경우가 우리 1가지였고 두 번째 경우가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였으니까 이렇게 10가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네들 이제 빙글빙글 돌려서 같은 자리가 나올 수 있다면, 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다면 걔네들은 제외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서 왼쪽 오른쪽 모양이 같아지는 케이스들을 이제 그러니까 같아지지 않게끔 이제 케이스를 잡는 방식으로 한번 하나씩 구해 봤어요. 자, 14번 문제인데, 저 6개 삼각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영역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3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칠을 해달래요. 뭐 이웃하는 색깔은 같은 색깔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색깔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는 뭐 2가지 방법으로 보통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한 색을 기준으로 칠하는 칸의 수를 나눠서, 뭐 예를 들어 뭐 빨간색이 있다고 하면 빨간색이 이제 3번 사용할 때, 2번 사용할 때, 1번 사용할 때 이걸 각각 나눠 갖고 푸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그렇게 세는 거 너무 피곤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다 세겠다는 마음으로 수영도로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요 정도 색깔 개수라면 그냥 차라리 수영도 생각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는 그냥 수영도로 한번 밀어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칠하는 칸의 수를 구분해서 이것마다 각각 경우를 나눠도 좋고요. 아니면 수영도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영도의 편의를 위해서 각각의 이름을 좀 붙여보죠. 너는 A, 너는 B, C, D, E, F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이렇게 이제 색지를 칠할 거예요. 우리 뭐 빨강, 파랑, 노랑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1, 2, 3으로 합시다. 1, 2, 3으로. 자, 그러면 A에다가 일단 1을 한번 깔아 볼게요. 그러면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거나 3이겠죠. 2거나 3일 거고요. 자, 그러면 C에 넣을 수 있는 건 1일 수도 있고요. 3일 수도 있고, 만약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때는 D에 넣을 수 있는 건 다시 2 아니면 3이 될 거고, 자, 그러면 그때 2에 넣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요 F는 뭐가 되면 안 돼? 1은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A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지금 1, 2, 1, 2 했으니까 여기가 1, 3이 되거나 3, 2가 될 수 있겠네. 여기가 1 되고 3이 되거나 아니면 3하고 2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1, 2, 3 모두 다 사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으로 갔다고 하면 이제 남는 게 1, 2, 1, 2
1이 되거나 2가 될 수 있을 거고, 이 모든 색깔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제 1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2가 되거나 3이 될 수 있을 거고요. 2가 될 수 있는 건 1, 2, 3은 이미 다 썼고 1은 안 되니까 3이 돼야만 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얘가 이제 될 수 있는 건 다시 1하고 2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2하고 3이 될 거고, 2, 3, 1만 안 되니까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3, 여기는 2가 되겠네. 좀 큼직하게 넣을걸. 그 다음에 그럼 1, 2, 3입니다. 다 썼고요. (1하고) 3 가능하겠죠? 1 넣으면 여기는 2도 되고 3도 되고, 여기는 2밖에 안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세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래서 요만큼은 지금 10가지가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에 내가 2를 쓰나 3을 쓰나 별 차이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내가 노란색을 칠하든 파란색을 칠하든 뒤에 있는 가지수의 색깔만 달라지는 거지 가지수가 달라지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얘네들은 어떤 상황인지 구분은 안 될 거니까 서로 대칭되는 관계로 봐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도 몇 가지? 10가지가 될 거야. 자, 그러면 A에다가 내가 1번이라는 색깔을 칠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지금 20가지가 있는 거잖아. 근데 A에다 내가 빨간색을 칠할지 노란색을 칠할지 파란색을 칠할지 그거에 따른 구분은 또 없겠죠. 내가 뭘 1번으로 두냐에 따라서 뭐 모양은 다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런 게 똑같이 3개 나올 거라서 전체 60가지의 색깔 배열이 가능하다, 이렇게 챙겨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영도 그리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이제 이걸 할 때 끊임없이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상황이 대칭이 되는 상황이라서 내가 이거의 가지수와 저거의 가지수가 동일해 라는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면 걔네들은 이제 그림을 생략하고, 사실 수영도는 그거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서 풀어줄 수 있으면 확실히 수영도 가지치는 걸 뭐 무한히 갈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내 기억에 정석에서 이제 뿌리는 아마 뭐 이렇게 칠하는 칸의 수를 가지고 이제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도 한번 익혀 두시고요. 근데 요 정도 문제는 차라리 수영도 그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서 각각의 칸의 숫자를 나열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수영도로 갔을 때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정도, 두 가지 방법 다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9단원 이제 전체 연습 문제 풀이를 모두 해봤는데, 경우의 수 파트 문제가
그 상대적으로 순열가조업에서 물어보는 문제보다 더 지저분해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문항들을 좀 많이 배치하는 편이고, 오히려 반대로 뽑고 나열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손열과조합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조금 덜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문항수는 여기가 좀 적었지만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진짜로 이렇게 다 세야 되나? 싶었던 문항들은 여기에 더 많이 있었을 거니까 아마 마지막 30단원 공부하실 때는 이거 너무 이거 보면서 크게 걱정을 하면서 접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항수는 좀 더 많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기처럼 뭔가를 다 일일이 찾아보고 변칙을 계속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문항들은 좀 적은 편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다음 단원도 충분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